자, 다차원 배열은 자, 2차원 이상의 배열, 뭐 3차원도 쓰지만 여기 이제 338쪽 중간에 보시면은 1차원, 2차원, 3차원 배열 해가지고 나오죠. 뭐 이 대괄호가 이제 하나 있느냐, 두 개 있느냐, 세 개 있느냐인데 뭐 세 개는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2차원 배열을 이제 오늘은 공부를 하실 겁니다. 밑으로 가볼게요. 자, 인트 ARR 1 해가지고 3 하고 4. 자, 요렇게 선언을 하면은 좀 크니까 3 이렇게 할게요. 요렇게 선언을 하면은 얘가 이제 2차원 배열이다. 자, 2차원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가로와 세로가 있는 평면이죠. 평면 배열이죠. 평면 배열. 자, 평면이라는 거는 가로와 세로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앞에 게 가로예요, 여러분. 앞에 게 가로, 뒤에 게 세로. 근데 이제 가로 세로는 뭐 그렇죠. 이제 기하학적인 얘기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하게 이거를 행렬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여러분, 행렬. 행렬은 요즘에는 이제 뭐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요즘에는 고등학교 때 안 배우신다고 들었고 그래서 대학교 올라오셔서 선형대수학을 공부를 하시면은 행렬 연산이라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학 수학에도 가우스 소고법이 나오면서 행렬 연산이 조금 나오고요. 이다돈에. 음, 그래서 행렬은 뭐랄까 공학 공학자들의 공학자들의 방정식이에요. 행렬이라는 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y는 ax 플러스 b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y는 뭐예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행렬 연산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근데 이제 예. 그래서 행렬을 쓰면 이런 방정식 연산을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게 코딩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공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행렬입니다. 그래서 행렬은 중요해요. 잘 아셔야 되고 C 언어에서는 행렬을 지원한다. 어떻게? 2차원 배열의 형태로. 어, 뭐 약간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히 2차원 배열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행렬의 모양하고 딱 맞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물론 행렬 연산을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C 언어에서. 행렬 연산이라는 게 A 행렬과 B 행렬이 있으면은 이제 행렬의 곱, 행렬의 합 이런 것들을 원래는 매트랩이라는 이제 그 툴을 쓰면은 그 툴을 쓰면 자동으로 되거든요. A 더하기 B 하면은 자동으로 되는데 C 언어에서는 그건 안 돼요. 음. 그래서 그냥 행렬 느낌의 2차원 배열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열이기 때문에 앞에가 행이고 뒤에가 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자, 앞에가 행이라고 했죠? 그럼 2행 3열 하면은 자, 이 2행 3열짜리 ARR 1이라는 배열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가 0, 여기 0이고 그다음에 대괄호는 생략할게요. 그다음에 여기가 0, 1, 0, 2, 그다음에 1, 0, 1, 1, 1, 2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랑 3을 썼지만 실제로 여기다 쓸 수 있는 건 0부터 1까지. 그리고 뒤에 쓸 수 있는 건 0부터 2까지. 왜 그런지는 말씀드렸죠. 이거는 길이다, 길이.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행이잖아요, 이게. 이게 1행, 2행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열이죠. 1열, 2열, 3열. 여러분 행렬을 안 배우셨어도 엑셀을 뭐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엑셀에서도 행이 있고 열이 있죠. 음,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칭이 된다. 혹은 주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 안에 있는 값을 뭐 이제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행이 먼저, 열이 나중, 행이 요거. 영어로는 로우죠, 로우. 로우. 영어로,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열. 컬럼. 영어로는 컬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343쪽. 어차피 여기에다가 이제 접근해가지고 뭐 넣고 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다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차원 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는 전혀 걱정 안 하고요. 이제 343쪽에 이게 그럼 메모리 상에서는 어떻게 주소가 할당이 되느냐. 그것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2차원 배열의 메모리상 할당의 형태. 그 배열, 그 343쪽의 제일 밑에 줄 보시면은 그 배열은 다음의 구조로 메모리 상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array ARR하고 3, 2의 메모리상 구조라고 보시면은 이거랑은 좀 다른데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인트형이잖아요, 인트형. 그럼 4바이트죠, 그죠? 그러면 요거 한 칸이 사실은 4바이트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 처음에 시작 주소가 예를 들어서 뭐 00이다. 그냥 단순화해서 그러면 이 다음이 여기인데 잠시만 여기 좀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 주소는 어디냐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04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08.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갔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행을 바꿔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9, 9, A, B, C 그러면은 0C 이렇게 되고 또 여기 그 다음은 여기 그러면 D, E, F, G F가 넘어갔으면은 그다음 G는 1, 0 네. 이렇게 16진수로 표시되니까 그다음 여기가 이제 1, 4 이런 식으로 주소는 이게 사실 행렬의 모양으로 붙어 있지만 행과 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구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00, 01, 02, 10, 11, 12 사실은 이렇게 메모리상에는 가로 세로가 없어요, 여러분. 행렬 개념이 없어요. 메모리는 그냥 이렇게 주르륵 그냥 시퀀스예요. 나열돼 있어요. 나열돼 있어. 근데 우리가 편의상으로 그냥 이렇게 행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거지. 그냥 이렇게 사실은 1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도 사실은 1차원 배열이에요. 메모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주소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주소상으로도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이어지지 뭐 밑으로 가고 이런 거 없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 344쪽에서 그 실행 예제를 하나를 그 할애하면서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씩 늘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울게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일단 1행부터 시작해서 열을 다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2행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이제 거기다가 예, 그 그림 16-7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실래요? 가로로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 세로로 내려간다. 혹은 아니 1행을 먼저 다 채우고 그 다음에 2행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적어 놓으실래요? 1행을 다 채우고 2행으로 넘어간다. 그런 순서로 이제 이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만약에 이제 초기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하겠죠. 1, 2, 3을 위에다 적고 밑에다가 4, 5, 6을 적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물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도 가능해요. 같은 행끼리 같, 네. 같은 행끼리 묶어주고 또 같은 행끼리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초기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이거 할 때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이제 비워져 있어요. 이렇게 비워져 있으면은 그 행렬에서는 이렇게만 돼 있고 이렇게 뒤에 안 써주면은 다 0으로 초기화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1행에서 뒤에 12개만큼만 0으로 채워지고 앞에는 1만 써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 네. 지금 여기 이제 16-9에 그게 적혀 있죠. 그런 식으로 0이 안 쓰면 채워지는데 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이걸 다 써요. 왜냐면 헷갈려요. 네. 헷갈리면 안 좋은 코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거의 이렇게 할 일이 없긴 한데 만약에 초기화 할 일이 있으면은 그냥 다 영어로 쓰세요. 괜히 안 하고. 아 근데 이건 좀 써요. 뭐냐면은 이걸 전체를 다 전체를 이거를 만들자마자 다 영어로 초기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비워놔요.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다 영어로 돼요. 이거는 좀 써요. 이거는. 네.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다가 어, 그림 16-9 위에다가 요거를 좀 적어놔 보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0으로 초기화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쓴다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0으로 초기화할 때 자주 쓴다. 네. 네, 요 모양으로. 네. 그래서 여기는 뭐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348쪽 348쪽에 자 이렇게 만약에 초기화를 했다고 하면 이게 행이 뭐고 행이 몇 개고 열이 몇 개인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컴파일러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뜨고요. 최소한의 정보는 줘야 돼요. 그러니까 행이 몇 개인지 혹은 열이 몇 개인지를 알려줘야 나머지를 나누기 해가지고 행으로 이제 뭐 나머지를 반대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4를 쓰던가, 그죠? 아니, 여기다가 2를 쓰던가 해야지 뭐 얘가 알아서 이걸 만들겠죠. 예. 근데 이제 C 언어에서는 이 뒤에다가 열에다가 숫자를 쓰는 걸로 통일이 돼 있어요. 앞에다가 행에다가 쓰는 게 아니고요. 네. 열에다가 쓰는 걸로 이제 통일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쓰면은 자동으로 이게 8개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여기다가 4를 넣어가지고 이제 컴파일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가 아이고 이거 여기를 내가 이제 4를 넣었다. 그러면 여기가 자동으로 2가 들어가겠죠? 예. 선생님 여기 만약에 내가 나눠지지 않는 수 3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러가 날 거예요, 아마도. 3으로 하면은 이거 뭐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34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 1차원 배열에서는 이게 그냥 없어도 됐었죠. 근데 2차원 배열에서도 없어도 되는데 요거 열에만 넣어줘야 된다. 그거 이제 머릿속에 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16-1, 2, 3은 뭐 이제 과제로 내드릴게요. 네, 연습하는 거고요. 좀 복잡해요. 길고 복잡한데 그래도 연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그 문제 3번에서 이게
잘 해보십시오. 국어, 영어, 수학, 국사 총점 이렇게 이제 이거를 그 출력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탭 써가지고 이렇게 한 줄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처리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출력하고 뭐 그것만 이렇게 모양만 잘 만들면 아마 될 겁니다. 네, 탭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탭. 응. 아니면 뭐 그냥 그 뭐 8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C 8C도 되겠다. 8C 해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국사. 네. 잘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예쁘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350장. 3차원 배열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안 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넘어가고. 자, 프로그래밍 문제의 답안 해서 챕터 17 포인터의 포인터. 자, 포인터의 포인터인데 이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시언어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제 더블 포인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가르치려고 항상 이제 미리 좀 공부를 하는데 볼 때마다 어려워요. 포인터의 포인터. 아, 많이 안 쓰고 많이 안 쓰고 포인터의 포인터는 어 사실 진짜 많이 안 써요. 근데 이제 또 안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가르치고 또 시험에 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고 음. 자, 그러면 17장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포인터의 포인터는 더블 포인터예요. 음. 사용하는 방법은 더블이라고 해서 그냥 D 더블 붙이고 그냥 PTR 이런 식으로 보통 변수를 만들어요. 네. 이렇게 하고 자, 포인터 어쨌든 포인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뭔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미리 뭔가 만들어져 있고 걔를 가리켜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더블 포인터는 특이한 게 싱글 포인터의 주소를 가리킨다예요. 그러니까 원래 싱글 포인터는 어떤 변수의 주소를 가리킨다 했잖아요.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거였죠. 요거. 네. 요거였는데 그러면 더블 포인터는 이제 싱글 포인터의 주소를 가리킨다. 아, 그러면 이미 싱글 포인터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럼 싱글 포인터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얘기는 어떤 변수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블 포인터가 동작을 하려면은 변수도 있어야 되고 그 변수가 매칭이 돼 있는 싱글 포인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싱글 포인터의 주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싱글 포인터의 주소 이렇게 매칭이 돼요. 재우 씨 아시겠어요? 음. 요것도 있어야 되고 요것도 있어야 되고 또 이거를 매칭을 할 때는 이게 포인터 변수이지만 포인터 변수 앞에도 이걸 붙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포인터 변수가 있지만 그 포인터 변수도 주소가 있어요. 얘도 그 주소를 여기다 넣는 거야. 어.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줄게요. 그림으로 그려서 자, num이라는 변수에 7이 들어있고 ptr 이거는 8바이트짜리고 이렇게 돼 있고 자, dptr은 이제 레벨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야. 자, dptr 여기에 갔다는 거는 이 ptr이라는 이 변수의 주소를 여기다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림으로 따지면 이겁니다. 아, 전에 근데 연습 문제 PTR1이랑 PTR2를 선언을 해서 그때는 이제 여기 있었잖아요. PTR2가. PTR2. 그래서 이거 동시에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제 얘는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뭐 포인터 하나만 해도 사실 이렇게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예, 여러분이 두 개까지 쓸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물론 있죠. 예, 테트리스도 만들고 뭐 링크드 리스트 만들고 하노이의 탑도 만들고 뭐 쓸 일은 많아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 그냥 수합 함수 만들 때 정도? 예, 그 정도 이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예제 풀면서 무슨 말인지는 알 텐데 하여튼 이거는 한번 뭐 적어놔 주실래요? 그 챕터 17에 그 앞에 포인터의 포인터 이거 여기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좀 써놔 주세요. 이렇게 다. 나중에 헷갈리면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보시라고. 싱글 포인터는 어떤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변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야 된다. 더블 포인터는 싱글 포인터의 주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거에 플러스 이게 있어야 된다. 라고 적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358쪽이랑 359쪽에 그림 17-1까지 해서 이 그림까지 해가지고 지금 적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싹 지울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면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죠? 이해가 안 가진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다시 이게 어 그 다시 그릴게요. DPTR이 이렇게 있고 DPTR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PTR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넘이 있다고 했어요. 네, 이게 이렇게 이제 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어디다 쓰냐 이거는 조금 이따 생각을 하시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PTR 이렇게 하면은 PTR이 가지고 있는 주소를 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접근 가능하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런 마법봉 같이 이렇게 되게 이제 좀 막 그 휘둘렀는데 되게 편하죠. 근데 여기에서도 그게 가능하다. 어떻게? 자, DPTR.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이 주소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갔어.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한 번 더 써줘. 그러면은 다시 얘가 갖고 있는 주소를 가지고 또 들어가서 얘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냥 한 번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번 들어가면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주소 값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PTR2 이렇게 해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PTR이 아니라 PTR2로 바꿀 수 있죠. 주소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아, 이게 좀 아쉽죠.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잘 이해 갔거든. 예, 여기까지 잘 이해 갔는데 여기서부터 어려워지죠.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싱글로 한 방에 여기 한 레벨만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레벨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요. 여러분 포토샵 하시면은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위에 레이어 작업을 하고 그 다음 레이어 바꿔가지고 또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합치죠. 어, 포토샵 포토샵 하시면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음. 레이어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서 8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이제 num에 있는 변수의 값이 7이 아니라 8이 되고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다른 주소를 넣어주면은 또 다른 주소가 매칭이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제 ptr2가 있었어. ptr2 얘는 num2라는 그런 num2라는 변수에 매칭이 되어 있었고 여기는 8이 들어 있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ptr2를 매칭을 하면은 ptr2를 들어가게 하면은 그럼 요게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dptr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9 하면은 여기 타고 들어가서 이게 9로 바뀌겠죠. 8이. 이런 식의 어떤 플레이가 가능하다. 아, 플레이가 가능하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359 쪽의 그 예제인데 이거는 뭐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라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보고 또 이게 많이 해봐야 또 손에 붙기 때문에 네, 더블 포인터 access.c 한번 작성해 주십시오.
네. 재호 씨 다 쓰셨나요? 네. 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싱글 포인터는 변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변수 있고. 자, 그다음 싱글 포인터, PTR. 그다음에 요거 매칭돼 있고요. 그다음에 더블 포인터. 더블 포인터는 싱글 포인터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싱글 포인터 있고 분명히. 그다음에 요거 앰퍼샌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싱글 포인터 PTR2를 더블형으로 이제 하나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일단은 주소를 출력을 하네요. 이제 P 출력을 했는데 여기는 9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그 포인터 변수가 8바이트가 아니라 16바이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서는.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8바이트라고 한 게 여기는 32비트 운영체제 기반에서 8바이트였던 것 같고 우리는 지금 64비트 컴퓨터이기 때문에 16바이트를 써서 16이라고 쳐야지 얘가 이제 충분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게 세보니까 16개예요. 주소가. 그래서 이제 저는 16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어쨌든 퍼센트 P이기 때문에 이제 포인터 출력이고 그래서 PTR 하면은 뭐가 출력이 될까요? 요 num이라는 이 변수의 주소가 출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찍고 PTR, DPTR이라고 했는데 이 곱하기 연산자는 DPTR이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불러오기 때문에 얘랑 얘는 같죠. DPTR하고 같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주소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G 해가지고 이제 소수점, G는 그 소수점이긴 한데 숫자가 짧으면은 플로트 형식으로 그냥 소수점으로 표기를 하고 숫자가 길면은 과학 소수점 방식으로 표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너무 출력했기 때문에 3.14가 나올 거고 DPTR에 요거 두 개 붙였기 때문에 이것도 타고 들어가서 3.14를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3.14, 3.14고요. 그 다음에 10.99는 뭐냐면은 이제 PTR2가 나와요. 이거 어렵다. 자, PTR2는 요거 이제 곱하기 연산자의 DPTR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PTR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PTR이라는 그 포인터 변수가 갖고 있는 주소를 PTR2로 이제 덮어씌우기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PTR이 갖고 있는 거는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잖아요. 근데 그 주소를 PTR2에다가 넘겨주는 거라서 PTR2도 이제 num을 가리키고 있게 되는 거죠. num을 가리키고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찍고 곱하기 연산자를 찍고 PTR2를 하게 되면은 num에 가서 이 10.99를 넣어버리게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num을 출력하고 그 이후에 요거 곱하기 DPTR을 출력을 하게 되면 똑같이 10.99, 10.99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돌려볼게요. 10.99, 10.99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복잡하죠. 더블 포인터 나왔다가 또 싱글 포인터 나왔다가 막. 근데 이거를 일부러 좀 복잡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하실 때는
뭐 지금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말로 하는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자, 넘이 나왔으면은 넘을 만들고 PTR이 나왔으면은 PTR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고 그죠? DPTR도 연결하고 PTR2도 나왔네? 그럼 또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재우 씨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은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복잡해져도 머릿속으로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려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17- 그 다음 장 360쪽에 그림 17-2가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제 매칭이 돼 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포인터 변수 대상의 콜바이 레퍼런스. 이게 2차원이 아니라 더블 포인터의 어찌 보면은 유일한 활용처인데요. 유일한 활용처. 음. 유일하지는 않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유일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난번에 어디서 했냐면 317쪽인가? 300 저기 317쪽에 콜바이 레퍼런스 해가지고 콜바이 레퍼런스 수합점 C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선언을 해놓은 num1과 num2를 바꾸는 위치를 바꾸는 함수를 짰었는데 함수는 값의 복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함수에 전달을 해서 거기서 바꾼다 한들 메인 함수에 있는 값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값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값의 복사가 아니라 주소의 복사. 주소를 보내줘서 거기에서 뭔가 곱하기 연산을 통해서 주소를 타고 가가지고 내용을 바꿔버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 콜바이 레퍼런스 이 예제가 나왔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했었어요. 318장에 보시면은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근데 그때 한번 이제 누가 그랬지? 재우 씨가 물어봤었나? 용건 씨가 물어봤었나? 그때 이 317쪽에 나온 방법 말고 주소를 보내줘가지고 주소를 서로 바꿔가지고 출력을 하는 걸 해봤었는데 실패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냥 좀 번외로 해봤었는데 그게 실패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주소가 바뀌는 것도 그 함수 안에서만 바뀌는 거지 실제로는 안 바뀌었었거든요. 메인 함수에서는. 근데 그거를 이번에는 주소를 바꾸어가지고 수합 함수를 한번 성공시켜 보자는 게 이거예요. 이거. 361쪽에 포인터 수합 fail.c예요. 이건 fail이에요. 근데 다음 장에 보시면 success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좀 짜치긴 한데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이게 더블 포인터의 유일한 사용 방법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고 이게 왜 유일한 건지 한번 알겠다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61쪽 거기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 자, 다 되셨나요? 잠시만요. 예. 에러 났죠? 세미콜론 보시고 여기 그 쉼표 한번 네. 보시고. 네, 됐습니다.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실패한 건데. 자, 볼게요. 일단 10, 20 설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 두 개 설정해놓고, 매칭 해놓고, 그다음에 출력. 출력은 이 값을 출력하는 거죠. 10, 20 나올 텐데, 결국엔 이게 문제인데, 여기다가 이제 일단은 이게 예, 요 포인터 값 이렇게 넣으면 이제 주소가 가는 거잖아요. 예. ptr1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num1이 갖고 있는 주소, num1의 주소가 이제 가는 거죠. 자, 가봅시다. num1의 주소를 p1에다가 저장을 해요. 이것도 포인터 변수죠. 음. 이게 이제 주소를 복사하는 거예요. 예, 주소를 복사해서 자, 그럼 p1이 결국에 갖게 된 거는 뭐예요? num1의 주소예요. 그쵸? num1의 주소를 갖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템프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고 p1을 넣었어요. 그러면 템프는 결국엔 num1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P1은 P1은 P2 P1은 그러니까 이거는 P1은 아니지 P1은 num2 예. P1은 num2를 갖게 되고 아예 예. 잠깐만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P2는 num1을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템프 이렇게 했으니까 선생님 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 P1하고 P2는 이 안에서만 쓰는 애들이에요. 밖에랑 아무 상관이 없어. 여기서는 P1, P2를 출력한 게 아니라 PTR1하고 PTR2를 출력을 했잖아요. 음. 여기서는 주소만 바꿨고 그게 문제예요. 주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 찾아 들어가서 값을 바꿔버렸어야 되는데 주소만 바꾸니까 지금 이 다음 장에 보시면 362쪽에 해가지고 자 그림 17-4를 보시면은 PTR1은 P1에다가 자기 주소를 집어넣어주고 자기가 갖고 있던 num1의 주소를 집어넣어주고 PTR2도 자기가 갖고 있던 num2의 주소를 집어넣어줬어. 근데 얘네는 그냥 복사만 해준 거지 PTR1과 2를 뭔가 바꾼 게 아니에요. 얘가 바뀌어야 돼요. 얘가 바뀌어야지 그게 이제 바꿔서 출력이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이제 P1과 P2만 주소가 바뀐 거예요, 서로. 근데 실제로 출력하는 거는 P1, P2가 아니라 PTR1이고 PTR2이기 때문에 역시 PTR1은 계속해서 num1을 가리키고 있고 PTR2는 계속해서 num2를 가리키고 있어. 그걸 바꾼 적은 없어.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10, 20, 10, 20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재우 씨 이해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이거가 여러분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317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원래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num1을 넣고 num2를 넣어가지고 했더니 이게 값의 복사라서 결국에는 안 되니까
결국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주소를 넣어가지고 주소를 보내줘서 주소 받아가지고 곱하기 연산자 써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값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했더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도 계획을 짜야 되는 게 어, 근데 이 방법을 써도 돼요. 이 방법을 쓰면 아주 훌륭한 수합 함수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363쪽에 있는 포인터 수합 success.c는 이제 그 뭐랄까 이 방법 말고 이왕에 포인터를 만들었으면 그 포인터에 그러니까 실제 그 PTR1과 PTR2 이거 PTR1과 PTR2의 2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진짜 바꿔볼 수는 없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봐봐요. 원래 num1과 num2가 2를 넣어서 안 됐던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num1과 num2의 주소를 보내줬잖아요. 그죠, 재호 씨? 지난 시간에. num1과 num2를 그냥 넣었더니 값의 복사라고 해서 안 돼가지고 num1과 num2의 주소를 보내줘가지고 해결했단 말이에요. 에스터리스크 써가지고 이제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럼 요번 우리의 미션은 PTR1과 PTR2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바꾸고 싶어. 요 안에 있는 주소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이 주소 자체를 보내주면 실패야. 아까 여기서 실패했어, 지금. 자, 지금 주소 자체를 보내주고 있잖아요. PTR1, PTR2. 가지고 있는 주소를 보내줬더니 실패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주소 값 자체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보내줘야 돼. 이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보내줘서 함수에서는 뭘 하냐면은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에스터리스크 연산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 그 개념은 똑같아요. 그 아이디어는 똑같아. 앞에 했던 거랑. 이번에는 나는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바꾸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보내줘가지고 함수에서 에스터리스크 연산을 해가지고 바꾸겠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꿨어요. 주소를 바꿨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이렇게 하나씩 더 써줘. 자, 더블 포인터형으로 받아요. 왜 더블 포인터형이 필요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포인터에 주소를 넣었잖아요. 자, 싱글 포인터의 주소를 받기 위해선 더블 포인터형이 필요하죠. 맞죠? 그래서 이 함수의 매개 변수로 더블 포인터형을 써준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 여기서 이제 잘 써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 그러면은 P1이 더블 포인터니까 이렇게 한번 찍어주면은 이 PTR1으로 넘어가거든요. PTR1 안에 있는 거. PTR1의 안에 있는 게 주소잖아요. 그 주소를 받아. 근데 그렇게 하려면 템프도 두 개여야 돼. P1에다가 이걸 한번 찍는 순간 얘는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이거 그 자체거든요. 그러면 얘는 싱글 포인터이기 때문에 싱글 포인터 그 주소 값을 아니다. 잠깐만. 싱글 포인터 주소 값을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겠네요. 싱글 포인터 주소 값이니까 그렇지. 싱글 포인터 주소 값이지. 싱글 포인터가 아니라. 잠깐만. 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PTR 1이야. 근데 그러면 템프가 그냥 하나 해도 될 것 같네요. 혹시 해보고 안 되면 하나 더 붙일게요. 아니,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이거 그냥 주소니까 이것도 그냥 주소로 받으면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출력 똑같이 해보면 10, 20, 20, 10 예,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근데 얘는 값을 복사해서 바꾼 게 아니라 주소를 이제 바꾼 거예요. 364쪽에 보면요. 그림 17-7 두 변수 포인터 변수의 이제 교환 이렇게 해가지고 DP1이 PTR1을 가리키게 하고 DP2가 PTR2를 가리키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함수에서 그 에스터리스크 연산자를 써가지고 주소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주소를 바꾼다는 얘기는 가리키고 있는 주소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넘 1을 가리키고 있던 데가 넘 2를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주소를 바꾼다는 개념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가리키는 게 이렇게 X자로 딱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그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그 362쪽의 그림 17-5랑 17-7랑 7이랑은 그림이 좀 달라요. 한번 비교해서 봐보세요.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저도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쓰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말고는 사실 안 써요. 근데 그래가지고 별로 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두 개를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만 쓰고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나중에 코딩을 하실 때 쓸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한번 다시 책 보시고 공부하시고 또 챗GPT한테 물어보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면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더블 포인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라서 이걸 이용한 문제가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그 2차원 배열의 포인터형을 이용해서 함수에서 이제 2차원 배열을 활용하는 그게 좀 더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서 아, 이 다음 지금 1시간 지났기 때문에 5분간 쉬었다가 할게요. 네, 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나머지.
아,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나겠다. 오늘은 문제 17-1까지 풀고 끝내면 되겠네요. 좀 재우 씨 잘 이해 가시나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좀 제가 코드 쳐보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확실히 더블 포인트 나오면서 조금 이제 어려워지죠. 이게. 네, 민찬 씨나 용건 씨나 뭐 요한 씨, 또 뭐 최지현 씨, 변예진 씨, 우정민 씨 이렇게 계시는데 에, 이제 뭐 과제를 잘 해서 저한테 그 잘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복습이 되거든요. 음, 복습만 잘 하셔도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쳐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쳐봐서 돌려보면은 이게 이제 에러가 막 팍 뜨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는 거라 그 과제를 잘 해주십시오. 음, 네, 이제 포인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려울 뿐이지. 그리고 이제 C 언어만 가지고 있는 거라 이제 좀 특이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함수를 잘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함수를 잘 쓴다는 건 뭐 그 매겨 변수,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 여기다가 요거를 잘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맞춰서 안에다가 잘 쓰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다 잘 쓰는 거. 왜냐하면 보통 함수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이제 따다 쓰기 때문에 결국에 거기서 중요한 건 요거를 잘 맞춰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어차피 함수 만드는 사람이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연결을 잘하는 요게 더 중요하죠. 요거. 여기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그거를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같이 스터디하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지, 뭐 그냥 이게 너무 이를 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C 언어는 지금 이제 우리가 딱 배워서 뭐 C 언어 강의를 들으면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은 뭐 A도 받고 A 플러스도 받는데 근데 결국에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하고 뭐 문제를 해결하고 그럴 때는 결국에는 이제 다 남이 만들어 놓은 함수 연결해가지고 쓰는 거 요거 하나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1차원 배열 가르쳐 드리고 1차원 포인터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함수에서의 활용 가르쳐 드리고 2차원 배열 가르쳐 드리고 더블 포인터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함수에서의 활용. 그러니까 이 책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함수에서 활용을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럼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포인터 배열과 포인터 배열의 포인터형 365장. 네, 365장. 그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배웠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배열은 배열인데 그 배열이죠. 분명한 배열인데 이게 포인터형, 그러니까 인티저형을 인트 포인터형 이어서 이제 포인터 배열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뭐였냐면은 배열 안에 주소값, 아이고 주소값, 아이고 아, 주소값이 들어갔던 거였어요. 이렇게. 근데 이 num1이라는 거는 어쨌든 인티저형이죠. 그래서 인티저형 변수의 주소가 들어갔던 게 이제 포인터 배열이었다. 어. 그럼 이 포인터 배열에 이름 있잖아요. 뭐예요? AR1 이거. 얘의 포인터형은 이라는 질문이 이제 딱 생겼어요. 음. 포인터형이 왜 중요하냐면은 포인터형을 알아야 함수에서 쓸 수가 있어요. 이 ARR1을.
함수에서 호출이 가능해요. 포인터형을 그대로 이제 그 함수의 매개 변수에다가 이렇게 탁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만약에 함수에서 받으려면은 뭘로 받아야 되느냐라고 볼 때 여기 이제 여기 365쪽을 쭉 읽어보시면은 그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ARR1은 인트형 더블 포인터가 된다라고 적혀 있고 그 얘기는 얘를 받으려면은 이제 요거 두 개를 써서 이제 뭐 DP 뭐 DPTR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이제 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왜 그런지가 여기 써져 있어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썼을 때 이 ARR이 뭐였냐면은, 그냥, 그거였죠. 그러니까, 인티저형이고, 길이가 3인 어떤 그 배열의 첫 번째 주소였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였고 이 ARR은 인티저형이었어요. 결국에는 여기 책을 보시면은 그 중간 정도에 이 역시라고 하면서 시작된 데가 있거든요. 이 역시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첫 번째 요소의 자료형에 따라서 포인터형이 결정된다. 배열 요소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요소의 포인터형이 곧 자료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int ARR3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포인터형이 자료형이라고 했는데 이 ARR0의 이 주소는 int형 포인터 결국에는 요거 예, int형 포인터 요런 거 요거 요게 이제 자료형이었어요. int형 포인터 기호로 하면은 요거 이제 그러면 요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난 시간에 잠깐 훑고 넘어간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그냥 쓱 이렇게 제가 말했죠. 뭐 더블형도 있고 인티형도 있고 캐릭터형도 있다. 근데 캐릭터형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저장하기 좋다. 인티형 같은 경우에는 뭐 쓸 수는 있는데 뭐 많이 안 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런 것도 어쨌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포인터 배열의 요 ARR2는 이거는 요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쓰기도 좀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밖에 못 쓰겠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또 이거잖아요.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요 ARR1 이 첫 번째 값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가 그냥 변수가 아니라 그냥 어떤 값이 아니라 주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소가 돼요. 주소. 이 주소가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주소가 걸려요. 그러니까 딱 이 모양이 뭐냐면은 그냥 인트형 더블 포인터라는 거예요. 기호로 따지면은 요거 주소가 있고 그걸 한 번 더 주소가 걸려 있다는 거죠. 주소 연산자가 포인터 연산자 주소를 리턴하는 이제 포인터 연산자가 그러니까 한 번 주소를 가져오고 또 걔의 또 주소가 또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이 포인터 배열의 포인터 배열의 이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형은 더블 포인터다. 우리가 앞에 배웠다. 더블 포인터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더블 포인터를 함수에서 불러내려면은 아니 포인터 배열을 함수에서 불러내려면은 더블 포인터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것만 그냥 이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배열 이름 ARR1은 인트형 더블 포인터가 된다. 거기 그 밑에 그대 밑줄 치고 별표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어차피 좀 시간이 오늘은 좀 남았기 때문에 자, 밑에 있는 포인터 어레이 타입 C를 한번 해보면서 한번 우리가 또 배운 거를 녹여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못 가르쳐 드린 게 있는데 C 언어에서 그 괄호가 쓰임새가 있더라고요. 사칙현상이랑 똑같더라고요. 괄호를 쓰면은 그것부터 계산을 한대요. 근데 제가 왜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괄호를 그냥 사칙현상에서 쓰는 것처럼 쓴대요. 먼저 계산이 된대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제가 잘못 가르쳐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정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예. 재우 씨 다 쓰셨나요? 네, 예. 네, 이건 다 됐습니다. 크게 뭐 별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10, 20, 30을 하고 PTR 1, 2, 3에다가 매칭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여기다가 넣고 해서 포인터 배열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포인터 배열 PTR ARR이라는 이 이름을 다시
dptr이라는 더블 포인터에다가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이제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넣어줄 수 있다. 그리고 넣어줄 수 있다는 건 나중에 내가 여기다가 뭐 void 뭐 to num sum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이제 받아줄 때 이 뭐 주소 자체를 뭔가 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2개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주소를 이제 뭐 전달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개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줬다가 아니라 그냥 입력을 해준 거죠. 입력. 연결은 아니죠. 연결을 하려면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입력을 그대로 해줬어. dptr에다. 결국에는 dptr하고 eptrar하고 그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연결이 아니에요. 그냥 입력이에요. 입력. dptr하고 ptrar하고 동급이에요. 동급.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거는 근데 없어도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없어도 됩니다. 네. 이거는 괜찮아요. 없어도. 근데 이제 음, 이렇게 해서 이제 1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게 없으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는 걸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괄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경우는 괄호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괄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PTR, ARR 0이 가지고 있는 주소, 0이 가지고 있는 주소가 PTR1인데 PTR1은 이 num1이라는 변수의 주소고 그 주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포인터 연산을 에스터리스크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 10 자체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10, 20, 30 출력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DPTR하고 PTR-ARR이 여기서 지금 동급으로 됐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0, 20, 30, 10, 20, 30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포인터 배열을 만들었다면은 그거를 이 함수에서 그대로 뭔가 이렇게 복사를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제 쓰면 된다. 더블 포인터로. 그리고 함수에서 쓰고 싶어도 역시 더블 포인터 형태로 매개변수를 써서 받아야 된다. 그거를 이제 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질문. 저는 괜찮습니다. 네. 다른 분들 제가 캠을 안 켜시면은 느낌이 잘 없어요. 이게 잘 따라오고 계시기는 한지 느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음, 듣고 있어요. 누구시죠? 아, 최지원 씨,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수업 들으시면은 실제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들으시면은 캠을 켜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보통 이렇게 머리 정수리만 나오게 이제 켜놓죠. 저도 그래요. 예, 얼굴 보이면 좀 그러니까. 자, 3중 포인터가 나오는데 여러분 3중이라고 하면 일단 안 쓴다고 했잖아요. 366쪽인데요. 3중 안 써요. 포인터도 3중 안 쓰고 배열도 3중 안 쓰고 그다음에 포문도 3중을 안 써요. 심지어 if문도 3중으로 안 써요. 3중으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if문 있고 else if 있고
또 else if 있고 막 else 있고 이런 식으로 막 3, 4중으로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뭔가 잘못 써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스위치문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접근을 하겠죠. if문은 이제 한 개가 제일 좋고 정 안 되면 두 개 정도 레이어를 예.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는 우리 머리가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자, 그리고 그래서 367쪽에 보시면 3중 포인터가 등장한다면 포인터의 오용 및 남용은 아닌지 이거를 뭐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시네요.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포인터의 필요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뭐 자료 구조 알고리즘 할 때 이제 많이 쓰고요. 368쪽. 결국엔 지금 여기 이 C 언어 안에서는 함수 내에서 함수 외부에 선언된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네. 함수 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메인 함수가 아니라 다른 함수. 다른 함수 내에서 함수 외부에 선언된.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 메인 함수나 혹은 다른 함수 안에 있는 그런 변수들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강력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인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함수 안에서 선언된 어떤 변수라도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더 위험해지죠. 잘못 건드릴 확률이 생기죠. 그래서 변수 이름 같은 것도 잘 선언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콘스트 같은 것도 잘 선언을 해서 이게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딱 막아놔야 돼요. 콘스트 인트 이런 식으로. 콘스트 더블 이렇게 해서. 포인터도 콘스터 쓸 수 있잖아요, 콘스트를. 그런 것도 이제 잘 쓰면은 되게 강력한, 되게 이제 이렇게 그 스트롱한 그런 코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인터 구조체에서도 많이 쓰이고 포인터. 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뭐 연습 문제 15 단원을 풀어도 그렇고 연습 문제 20 단원을 풀어도 그렇고 실제 이런 문제 해결할 때는 사실 포인터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네. 정말 극소수의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C 언어에서는 많이 안 쓰고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을 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17-1번을 지금 뭐 원래는 과제로 내드리겠지만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한번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뭐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하는 거를 쭉 보셔도 그냥 쭉 보시죠. 그냥 편하게. 제가 이제 순서대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서 푸는지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인트형 포인터 변수와 길이가 5인 오케이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x btr min btr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max and min이라는 함수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고 이를 호출하면서 위의 배열과 두 포인터 변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자.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몫이다. 그리고 함수 호출이 완료되면 포인터 변수 maxPTR에는 가장 큰 값이 저장된 배열 요소의 주소값이 minPTR에는 가장 작은 값이 저장된 배열 요소의 주소값이 저장되어야 한다. 저장되고 그걸 출력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야 확실히 확인이 되니까. 그러면 뭐 리턴하는 거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보이드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max and min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여기다가 이렇게 뭐 쓰고 또 쓰고 그다음에 배열 전달하고 배열의 길이 쓰고 이렇게 총 4칸은 들겠네. 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메인부터 쓸게요. 음, 일단 뭐 받아볼까? 5개의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안녕. 자, 이렇게 해서 스캔F 이렇게 쓴다고 했죠. %t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았는데 일단 잘 받아졌는지 출력하는 것부터 할게요. 그래서 포문을 한 번 더 돌려서 한 칸 띄워주고 이렇게 해주면 출력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주고 아이고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 칸 띄워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전달하자.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어렵네. 일단 일단 그냥 이거를 한번 전달을 해볼게요.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뭐 되겠죠 뭐. 그냥 근데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걸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처음부터 딱 완벽한 거를 하기는 힘드니까. 자,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 전달해가지고 싱글 포인터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확인해가지고 어렵다. 어쨌든 뭐 배열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 길이도 같이 넣어줘야 되거든요. 길이는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5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냥 바로 5 넣어줄게요. 그냥. 원래는 사이즈 오브 해가지고 ARR 해주고 사이즈 오브 해가지고 인트. 이게 이제 정배긴 한데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야지. printf 퍼센트 16p 하고 퍼센트 16p max ptr min ptr 이렇게 하고 max ptr min ptr 이렇게 하면은 max ptr이라는 것 자체는 싱글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출력을 이제 퍼센트 %p 걸어서 출력을 하면 주소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출력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까지 왔으니까 네.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만 되면은 이게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 똑같이 그냥 일단 모양을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여러분 똑같이 써도 돼요. 똑같이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뭐 해치는 건 아니에요. 이 값을 넘보는 게 아니라 모양은 똑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써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다르게 써도 되고 그냥 아니 그러면은 다르게 쓸까? 아니다. 그냥 똑같이 쓸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얘도 그냥 똑같이 써버리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냥 ARR이라고 이제 변수 이름을 넣었는데 원래 이제 이 ARR은 이제 싱글 포인터형으로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배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받아도 돼요. 네, 이렇게 받았고 다 인트형 맞죠? 그다음에 길이 마지막에 길이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주소값이 전달이 돼야 돼. 주소값. 자 그러면 일단 포문을 돌리고요. 5가 아니라 len. 만약에 if 음, if 음, 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써놓기만 했지 얘를 뭔가 선언을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 연결된 것도 하나도 없고 여기서 연결을 해도 되고 아니다 여기서 연결을 하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결국에는 뭐라도 연결이 돼 있어야지 이게 맥스 민이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 예전에 그 과제 할 때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뭔가 이 5개 정수 안에 있는 맥스 민을 보려면은 결국에 이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얘가 아무거나. 그래야지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소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얘는 주소 값을 넣어놨어요. 주소 값을. 왜냐면 지금 문제가 그래요. 가장 큰 값이 저장된 배열 요소의 주소 값을 이제 출력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 주소 값을 넘겨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단 요거를 붙였기 때문에 이거를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값인데 이게 자 이렇게 하면은 비교를 해. 근데 일단은 얘가 아까 ARR 0이었기 때문에 ARR 0이랑 AR 0을 비교를 해. 그럼 당연히 넘어가겠죠? 근데 다음 0이랑 1을 비교를 해. 근데 얘가 더 작아. 근데 작으면 안 돼. 얘는 커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맥스 PTR이 이 아까 지금 더 컸기 때문에 그 큰 애의 주소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소값을 가지고 와. 그럼 얘가 그 애를 이렇게 딱 가리키고 있는 거지. 얘가 더 크네. 내가 너를 가리킬 거야. 이렇게 가리키게 돼. 이렇게 하면은 그런 효과가 나온다.
아, 어렵네요. 이거는 필요 없겠네요. 한 줄이니까. 어. 여러분 이거 if문이나 포문 밑에 한 줄만 쓸 때는 이거 중괄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한 줄만 쓸 때는 두 줄 이상 쓸 때는 중괄호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과제 하실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줄만 쓸 때는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들여쓰기는 해주면 좋아요. 안 해줘도 상관없는데 네, 해주면 좀 예쁘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값을 비교를 해서 더 만약에 크거나 작거나 하면은 주소를 넣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안 될 수도 있고요. 안 되면 뭐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뭐.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되고 그다음에 프린트 F를 여기다 쓰면 돼요. 이 함수 안에다가 쓰면 돼. 왜냐면 이 함수 안에서는 실제로 말 그대로 주소를 불려 들어왔고 계산을 쭉 해가지고 주소가 지금 다 바뀌어 있으니까 여기서 출력하면 아마 될 거야. 한번 해볼까요? 음. 여기서 출력을 해볼까? 네, 여기서 출력을 지역 함수 안에서의 값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맞죠? 네. 오케이. 자, 아이고. 밑에도 밑에도 알아? 뭐지? 밑에도 자 1, 2, 3, 4, 5 그러면은 1, 2, 3, 4, 5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역 함수 안에서는 지금 여기 맥스PTR에서의 주소가 크잖아요. 30이잖아요. 그게 아마 지금 5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민 PTR은 20이잖아요. 끝에가. 이건 1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역 함수 안에서는 훌륭하게 동작을 하는데 이게 메인 함수에 있는 맥스 PTR에는 영향을 못 줘요. 얘는 아까 초반에 초기화했던 이 첫 번째 이 데이터의 주소 값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전혀 뭐 바뀌지가 않았어. 결국에는 지역 함수에서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든 메인 함수로 넘겨줘야지 이게 지금 성립을 하는 거고 아니면 뭐 근데 그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 함수에서 말고 메인 함수에 있는 맥스 PTR하고 민 PTR이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처음에 문제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 이 세 가지 맥스 PTR, 민 PTR, AR5를 선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메인 함수에 있는 값을 바꾸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리턴을 이용해가지고 리턴을 이용하면은 되긴 하겠다. 네. 리턴을 이용해서 그 리턴 값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또 두 개여가지고 두 개이면 또 이게 약간 어려워지는데. 아, 이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더블 포인터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까? 자, 더블 포인터라면은 결국에는 요거를 이제 이 포인터 자체를 넘기는 게 아니라 이 포인터의 주소를 넘기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약간 구분하기 위해서 D를 붙여줄게요. 네, 더블이라고 안 붙여줘도 돼요. 이렇게 하고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가 됐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건데 잠깐만. 그러면 이제 이게 잠깐만 일단 고칠게요. D로 다 D로 바꿀게요. 그다음에 자, 머리 아파요. 자, 여기서 이건 맞겠지. 근데 이거가 잠깐만. 이거가 두 개 들어가야 돼. 두 개를 타고 들어가서 두 개를 타고 들어가야지 값이잖아요. 실제 값. 그러니까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개를 붙여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주소를 바꾸는 거는 이 dmaxptr이 가리키고 있는 그 친구가 이제 maxptr인데 메인 함수에 있는.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를 건드리기 위해서는 얘를 이렇게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얘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maxptr이니까 maxptr에 있는 주소를 바꾸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또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출력은 이렇게 해주면 네,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 dmaxptr이 주소 이 값이 아니라 이 maxptr의 주소니까 결국에 이걸 하나 붙여줘야지 그걸 출력을 하는 거예요. maxptr. 자, 그래서 아마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역 함수에서의 값도 30, 20이고 메인 함수에서의 값도 30, 20이죠. 이렇게 이제 구조를 짜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바꿔주고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해진다라는 게 이 지금 17-1 문제인데 좀 이제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 문제 해결하실 때 저같이 처음부터 이거를 두 개를 쓰면은 이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짜리로 해가지고 한번 돌려보시고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쓰면은 주소를 넘겨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maxptr을 갖고 있는 주소를 넘겨주는 거라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데 이제 이 포인터에 주소를 넘겨주면은 결국에는 뭐 이렇게 이제 주소값 자체를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자, 재호 씨 이해 가십니까? 좀 어려워서 복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설명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타고 들어가는 개념이 그림을 그려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dmaxptr, maxptr, 그다음에 arr 이렇게 그림을 싹 그려놓고 두 개 붙으면은 타고 들어간다. 하나 붙으면은 그 앞에까지만 타고 들어간다. 거기에서 뭔가 바꾸면은 바뀐다. 이거를 이제.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어려운 게 어떨 때는 또 이걸 쓰고 어떨 때는 또 안 쓰고 그러잖아요.
이게 네. 어려워요. 그래서 이 포인터가 나오면은 그냥 이제 하나짜리는 어떻게든 하는데 두 개에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포기하지는 마시고 그림 그려가지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먹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다 소화가 되실 날이 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지금 22학번도 있으시고 23학번도 있으신데 대학 공부는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다 먹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이제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 소화돼요. 다 소화돼. 무슨 말이 이게 무슨 뜻이었구나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 안 가시더라도 최대한 이렇게 일단 맞고 이렇게 맷집을 키우는 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뭐 이 문제 관련해서도 물어보셔도 좋고.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